오늘은 제가 자기 전에 이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몇 가지 자기 관리 루틴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지만 이게 매일 누적되면 정말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참 사람이 귀티나 보이고 정돈되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을 하면 괜히 입이 심심해서 뭘 자꾸 주워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내가 정해놓은 루틴들을 차례로 지키는 거에 정신이 좀 팔리잖아요? 그럼 확실히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럼 당연히 살이 잘 안 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루틴들을 지키다 보면 심신이 이완되고 안정되다 보니까 잠을 정말 푹 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주로 어떤 것들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완전 극죄예요. 그래서 계획 짜고 지키는 거에 완전 반 미쳐있는 사람이라서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건 제가 세워둔 위클리 플래너를 보면서 오늘 어떤 일들을 처리했는지, 내일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또 새로운 미팅이나 예약이나 촬영이 잡히면 그런 것들을 새로 기입하면서 한 주를 또 계획하고 이러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가 가장 많이 회복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피부가 더 많이 좋아지라고 피부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바로 슈퍼레티놀 씨암포랑 피부과 시술을 받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 한 병을 추가로 먹고 나서 가글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밥 먹고 바로 양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나서는 간단하게 가글만 하면서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눈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드름약을 좀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생겼는데 아주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안구 건조 때문에 눈가에 주름이 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보톡스로도 안 잡혀. 왜냐면 눈이 건조하면 그 주변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거든요. 또 눈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찡그리다 보니까 표정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이오옵틱스 아이 클리너로 손에 최대한 힘을 뺀 상태로 위아래 속눈썹 사이사이를 총 2번씩 닦아서 기름샘이 굳지 않게 관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손에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눈가 자극이 심해지면서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속눈썹 뿌리가 있는 부분을 닦아주고 나서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첫 2방울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뚜껑을 따면서 그 마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는데 이게 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첫 2방울은 버리고 나서 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아이 클리너를 이번에는 뒤집어서 입술을 닦아줘요. 왜냐면 이게 거즈 타입이라서 입술 각질을 정말 자극 없이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손에 힘을 줘서 빡빡 닦으시면 입술 피부는 굉장히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극으로 각질이 더 심해지고 입술색도 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손에 힘을 빼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찐득한 타입의 립밤을 2~3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듬뿍 올리는 게 아니라 얇게 여러 번 덧바릅니다. 그래야 이 립밤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들이 자는 동안 다 흡수되면서 굉장히 촉촉하고 매끈한 입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우리 립 바를 때 각질이 막 떠서 예쁘게 표현도 안 되고 사람 인상도 약간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요. 이 입술만 깨끗해도 사람 인상이 참 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딱 1분만 입술에 투자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인공 눈물 넣고 립밤 바를 때 일부러 엄지랑 검지손가락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깨끗한 이 약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비판테 연고랑 빅플레인 시카테르 스팟 제품을 정말 쥐꼬리만큼씩만 손등에 짜서 둘을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 섞은 거를 코 옆이랑 입술 주변에 아주 얇게 펴발라요. 왜냐면 뭉텅이로 막 치덕치덕 바르면 좁쌀 여드름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극소량만 얇게 펴바르시면 코 옆이랑 입술 주변 각질이 싹 정리가 돼요. 그럼 화장할 때 이 부위들이 들뜨지 않아서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카 성분을 섞어주다 보니까 진정 효과, 항해 효과 이런 게 생겨서 그런지 이쪽 부위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도 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를 반대로 낮에 하시게 되면 이쪽 부분들이 번들거리니까 오히려 개기름처럼 보이고 또 미세먼지랑 땀이랑 섞이면서 트러블이 좀 날 수 있어서 꼭 밤에 자기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탈모 예방을 위해 미녹시드를 두피 섹션별로 발라주는데 얘는 좀 주의사항이 많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미녹시딜을 두피에 바르고 나서 3일에 한 번씩 이미 손톱에 발려져 있는 손톱 강화제를 아세톤이 들어있지 않는 리무버로 지워줘요. 왜냐면 아세톤이 손톱 건강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대신 아세톤이 없다 보니까 오일 함량이 많이 높아서 손을 한번 꼭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나서 바디로션을 좀 듬뿍 발라서 손가락 하나하나 다 흡수시켜줘요. 그럼 큐티클이 확실히 덜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전에 보습만 잘 해줘도 손이 진짜 많이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뽀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션을 꼼꼼히 손에 바르고 나서 손톱 강화제를 다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강화제가 다 마를 때까지 스트레칭을 한 10분 정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요청이 많으면 제가 이때 하는 스트레칭 루틴을 정리해서 한번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알코올 수압으로 하루 동안 사용했던 핸드폰, 에어팟, 아이패드를 다 소독합니다. 그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을 정말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굴 피부를 많이 만지는데 이때 소지품에 있었던 균이 얼굴 피부를 옮겨가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통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액정 부분이 얼굴에 많이 닿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만지는 소지품들 위주로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풋크림을 발에 듬뿍 발라줘요. 근데 풋크림이 없다? 그 바디로션에 집에 굴러다니는 바세린 같은 거 있죠. 얘를 같이 섞어서 발라줍니다. 왜냐면 발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각질을 만드는 능력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굳은 살이 잘 생기고 막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정말 찐득하다 싶을 정도로 고보습 제품들이나 아니면 그런 제형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주시면 발뒤꿈치가 정말 많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양말을 신고 자면 밀폐 효과 덕분에 보습 성분들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서 효과가 배가 돼요. 그런데 저는 양말 신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냥 이렇게 바르고만 자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꾸준히 관리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만 해줘도 발뒤꿈치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제가 자기 전에 하는 10가지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소소한 것들이지만 매일 쌓이면 분명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짜라잔! 나이트 루틴하고 엉망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저는 박스를 마련해서 정리를 다 해놔요. 밤에 하는 루틴들을. 그래서 로션, 풋크림, 이런 리무버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분리수거할 것들이고 이렇게 항상 박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침대 머리맡에 여기다 항상 둡니다. 끝!